예, 안녕하세요. 일리트 앰비션입니다. 오늘은 좀 약속과 계약의 그 일정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. 제 주변에 있던 사례고요. 제 일도 있었고 두 가지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일단 우리가 이건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 계약서를 쓰잖아요. 뭐 부동산 계약서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명의를 뭐 공동명의를 했어요. 뭐 A하고 B, A하고 B를 했는데 요즘 명의가 되게 굉장히 귀하잖아요. 일단 매수를 명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잔금을 한 두 달 뒤에 치르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호가가 오른 거죠. 호가가 오른 거고 아마 2, 3천 예를 들어서 올랐다고 봐봐요. 올른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그 사람 이제 매수자 명의 A라는 사람이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. 뭐 비과세 뭐 이런 조건 때문에. 그래서 이제 매도자한테 연락을 합니다. 부동산하고. 혹시 명의를 뭐 B 명의로 바꿔줄 수 있냐? 혹은 B 혹은 C로 바꿔줄 수 있냐?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 매도자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단호히 이제 안 된다고. 그렇게 할 수 없다고. 무슨 소리냐고.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법을 생각해낸 게, 뭐 효과는 어쨌든 명의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. 근데 사실상 뭐 바꿔줄 의무도 없죠. 매도자 입장에서는. 바꿔줄 의무가 없는데, 어쨌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변론이 난 건 그 부동산 복비 있지 않습니까? 부동산 복비를 다 물어주는 조건으로, 그러니까 다 내주는 조건으로,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매수자 A는 이제 B랑 C로 해서 명의를 바꾼 거죠. 실제로 공동명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. 어쨌든 간에 이 지금 계약서를 쓸 때 당시에 어쨌든 조금 꼼꼼히 좀 더 알아보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보고 알았을 때는 이런 부동산 비용 뭐 예를 들어서 몇십에서 몇백 정도 하는 비용을 좀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쓸데없는 돈이 이렇게 비용 지출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한테도 좀 얘기를 해줬지만 상당 부분 좀 아쉽다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수할 때 보통 잔금일을 설정을 하잖아요. 만약에 오늘 1월 2일이다. 1월 2일이면은 잔금일을 뭐 3월 말까지 해놨어요.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걸 내가 실입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였어요. 만약에 빈집이고 그 전에 사는 집이 뭐 며칠 나갔다. 그럼 그때까지 저희가 새로운 전세자를 세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빈집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안 구해진다. 혹은 뭐 어떻게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. 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만약에 3월 말까지 잔금일인데 그때까지 안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? 당연히 좀 뭐 좋은 매도자면 상관이 없겠는데 당연히 웬만한 매도자들은 계약 파기로 볼 겁니다. 매수의 그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당연히 파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계약금을 냈던 10% 정도 냈던 보통 10% 정도 관례적으로 내죠. 그 금액들을 바로 이제 그냥 잃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보통 계약서 쓸 때 이 명의, 체크될 부분 명의, 두 번째 매수할 때 잔금 날짜를 내가 정말 이때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뭐 계약금 1,000만 원 날라가는데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결할 부분이 아니에요. 어차피 계약서 쓸 때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만약에 바꾼다 해도 이만큼 페널티가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다는 거를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서 쓸 때 명의 그 다음에 내가 이때 꼭 납부를 할 수 있는지 잔금 날짜 세상은 냉정합니다.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서 부동산 매수 계약서 쓸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